지난 9일 저녁 8시 40분쯤 서울 강북구에 있는 모텔 앞. 김 씨가 손을 잡은 남성. 세 번째 피해자입니다. 남성은 다른 손에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있습니다. 근처에서 구입한 맥주가 들어있던 것으로 보입니다. 지난달 29일에는 또 다른 남성이 근처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숨진 두 사람 모두 20대. 서울에 있는 술집 등에서 김 씨와 한두 차례 만났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김 씨는 자신이 이성과 만남을 좋아하고 편하게 술 즐기는 것을 좋아한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. 지난해 12월 첫 번째 피해 남성도 20대로 당시 김 씨와 한 달가량 교제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김 씨가 음식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만난 사이였습니다. 하지만 상해 사건에 이어 첫 사망자까지 나왔을 때까지 경찰은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. 경찰은 당초 김 씨를 지난 9일에 불러 조사하려 했지만 관련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날짜를 미뤘다고 밝혔습니다. 그날 첫 번째 피해자에 이어 두 번째 피해자 몸에서 벤조디아제핑계 약물이 나왔다는 국과수의 구두 회신도 경찰에 전달됐습니다. 그날 저녁 김 씨는 또 다른 남성과 모텔로 향했고 그 남성은 이튿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추가 피해자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경찰은 김 씨를 용의자로 보고 있었고 변사 신고를 받은 지 3시간 만에 신속히 검거했다고 해명했습니다. 경찰 관계자는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두 사망 사건에 김 씨가 연루돼 있다는 걸 확인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말했습니다.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밝히기 위해 김 씨를 상대로 사이코패스 검사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. MBC 뉴스 공태현입니다. 지난 9일 밤 범행 직후 혼자 모텔에서 나온 김 씨. 검은 비닐봉지가 들려 있습니다. 김 씨는 모텔로 배달시켰던 치킨과 숨진 남성에게 건넸던 숙취해소제 빈병을 들고 나왔습니다. 경찰은 김 씨 집 압수수색에서 뜯지 않은 숙취해소제 새 제품들을 냉장고 안에서 확보했습니다. 빈 병도 압수했습니다. 김 씨가 범행 현장인 모텔에서 가져간 겁니다. 증거 인멸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. 약물을 탄 숙취해소제를 집에서 만들었다는 김 씨 진술도 계획범죄 의심을 키우고 있습니다. 경찰은 김 씨가 처방받았다는 알약 형태의 약물도 압수해 국과수의 성분 분석을 의뢰했습니다. 피해자들에게 검출된 벤조디아제핑계 약물인지 확인하려는 겁니다. 공황이나 불안장애에 쓰이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의사 처방을 받아야만 합니다. 술과 함께 먹으면 호흡곤란 등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어 음주 금지라는 복용 처방을 받습니다. 그런데 숨진 남성 2명 모두 음주 상태였습니다. 첫 번째 피해자로 알려진 남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이 남성은 지난해 12월 김 씨와 함께 간 카페에서 알코올이 들어간 모히또 2잔을 주문했던 걸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. 당시 김 씨는 하루 종일 운전하느라 고생했다며 남성에게 피로회복제 한 병을 건넨 걸로 조사됐습니다. 음료를 마시고 정신을 잃었다 며칠 뒤 깨어난 남성이 피로회복제에 넣은 게 뭐냐고 캐물었지만 김 씨는 제대로 답하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. 김 씨는 이후 약물의 양을 늘려가며 범행을 반복했습니다.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숨진 남성들에게 처음보다 2배 이상의 약물을 섞은 음료를 건넸다고 진술했습니다. 추가 피해자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. 김 씨는 3명 이외에 약물을 건넨 사람은 없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. 경찰은 김 씨 휴대전화를 분석하며 주변 인물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강입니다.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여성. 모텔에서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남성 2명을 잇따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2살 김모 씨입니다. 법원은 김 씨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심사 5시간 만에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. 김 씨는 법원을 드나들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. 약물 건넨 이유가 뭡니까? 숨지신 분들이랑 어떤 관계신가요? 추가로 약물 지난 9일 밤 10시 반쯤 서울 강북구의 한 모텔 앞에서 범행 직후 찍힌 CCTV 영상입니다. 한 손에 검은색 봉지를 든 김 씨는 휴대전화를 살펴보다 도착한 콜택시를 타고 현장을 빠져나갑니다. 이튿날 저녁 6시쯤 숨진 20대 남성을 뒤늦게 발견한 모텔 직원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. 경찰은 CCTV를 단서로 같은 날 밤 9시쯤 김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. 추가 범행도 드러났습니다.
경찰은 지난해 12월 14일 밤 경기 남양주시의 한 카페 주차장에서 김 씨가 건넨 음료를 마시고 정신을 잃었다는 또 다른 20대 남성의 진정서도 접수해 수사하고 있습니다. 지난달 29일 강북구의 또 다른 모텔에서도 김 씨와 하루 전 함께 투숙한 또 다른 2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지금까지 지난해 12월 중순, 올해 1월 말, 이달 초 세 차례 범행이 드러난 겁니다. 피해자 모두 김 씨로부터 피로회복제나 숙취해소제 같은 음료를 받아 마신 공통점이 있습니다. 김 씨는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고 모텔에서 의견 충돌이 발생해 재우려고 약물을 건넸다며 죽을 줄을 몰랐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. 사망 사실도 잡히고 나서야 알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일단 이 약물은 김 씨가 정신과 진료를 통해 처방받은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확인됐습니다. 경찰은 현 단계에서는 살해의 고의성을 단정할 수 없어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하지만 김 씨 진술에 상식적이지 않은 부분이 많아 추가 수사를 통해 김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도윤선입니다.